대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유세 전쟁에 뛰어들면서 대선 분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어제 유세 현장 먼저 보시죠. 정말 이 빈법에 깃든 통합의 정신, 그런 국민 통합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다음 세탁기 들어갈 차례는 아마 문 후보가 될 수 있을.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인 대통령은 박지원 대표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핵을 버려라!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으시면 그건 절대 안 뽑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제의 유세 현장 저희가 모아봤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새로운 형식의 TV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주자들 오늘 일정은 오전 일정만 주로 하고 오후에는 대체로 이 TV 토론에 준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YTN과 서울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37.7%, 안철수 후보 34.6%입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두 후보의 접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8.5%, 심상정 후보 3.5%, 유승민 후보 3.4%입니다. 네, 고 박사님. 네.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추이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2강 1중 2약이다 이런 표현 가능할까요? 2강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심상정 후보 또 조원진 후보 차이가 뭐 2배, 3배 이상 나는 거죠. 어쨌든 수치는 다 저기 한 자리 숫자지만 그런 면에서는 1중 뭐 3강이다 또는 1중 3약이다 또는 1중 2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외형상 뭐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2강 1중이라고 할 때 1중이 3강에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는 1중이냐 그 가능성이 아예 없냐가 중요한데 지금 숫자로만 보면 이 차이가 지금 4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홍준표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다시 만들어내도 다시 2강에 합류할, 그래서 3강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아까 조사에서 보면 아직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가 10%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응답하지 않는 유권자가 전부 홍준표 후보를 찍어도 또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도 2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2강 구도는 계속될 거고 그리고 2강 중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차이가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5천만 국민을 다 조사할 수 없어서 그중에 1,000명 정도를 대표성을 부여해서 조사하니까 오차가 안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 6.2% 안에 있는 건 똑같다고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할 때는 저렇게 3% 차이로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혼전박빙의 선거전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 이제 지역별로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에게는 호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서울의 지금 지지도를 보고 계신데 문재인 후보가 39.6%, 안철수 후보가 30.9%입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으로 가보면 안철수 후보가 40.5%고요. 문재인 후보가 37.4%입니다. 자, 김능구 대표님, 이렇다면 최대 격전지가 수도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유권자 수만 본다면은 유권자 수가 한 4,235만 정도 되는데 이게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인천 경기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반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표심이라서 TK, 그다음에 야야 대결에서 호남의 승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수적으로 보자면은 수도권의 승부가 결국 전체 승부를 결정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아까 말한 대로 오차 범위 내에 박빙이잖아요. 서울 경기에서의 어떤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서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 조사에서는 이 인천 경기에서
이 안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있거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수도권 어떤 표심이 문안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어느 한 후보가 우위를 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이 양상은 끝까지 갈 겁니다. 예. 끝까지 가면서 오늘 저녁에 있는 그 스탠딩 TV 토론. TV 자유 토론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수도권 마지막 이 결정은 민심의 이 TV 토론에 의해서 결국 결론 지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김 대표님, TV 토론이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서울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시면, 자, 서울 보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저렇습니다. 이제 저렇고요. 심상정 후보가 7.3%입니다. 근데 제가 고 박사님, 네. 글쎄요, 이게 심상정 후보가 서울에서 7.3%를 받았다는 것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 부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대개 3% 정도라고 하면 그보다 2배 이상 특정 지역에서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들 또 노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동 후보를 전면에 표방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아무래도 표가 많이 몰릴 겁니다.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울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큰 공단이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이런 지역에서 늘 정의당이나 민노당 옛날에 후보들이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이 수도권 표심에서도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1등의 서울 경우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인천 경기 쪽은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시죠. 경기 인천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40대 37이면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고 보지만 서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의미 있게 서울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추세는 아까 김능구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게 스윙 보터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 내가 여당 찍었다고 이번에도 꼭 여당 찍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역시 후보를 보고 결정할 텐데 그 후보의 진면목이 오늘 밤에 최초로 그대로 이제 뭐 거의 날 것처럼 전달되는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토론 규칙이라든지 형식이 상대적으로 좀 엄격한 지금까지의 TV 토론과는 다른 후보들의 진면목을 보면서 지금껏 결정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대별 표심도 관심사인데 어제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는 호남 대학생들에게 안철수 후보는 대구시장 상인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전도시민 여러분, 정권 교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선에서 이 세대별 투표율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세대 간 대결 구도 양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30 세대에서는 확실히 문재인 후보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5060 세대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 초록색 그래프가 더 길죠. 안철수 후보에게 조금 쏠려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 대표님, 이 세대별 투표율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동의하세요? 네, 그럼요. 우리가 지금 역대 세 가지를 듭니다. 그 투표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지역하고 그다음 이념하고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지역 이념이 굉장히 주요하게 차지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세대별 요인이 굉장히 많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2012년 대선 때도 20대, 30대, 4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다 이겼어요. 근데 50대, 60대에서 큰 차이로 이기는 바람에 그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그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어떤 세대별 지지 양상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후보를, 50대, 60대는 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 투표율입니다. 이전에는 그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이 50대보다 한 10% 정도 낮았어요.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더 좀 훨씬 10% 이상 높아졌어요. 젊은 층의 투표율 예상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대별 어떤 투표 이 영향이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더 세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60대 이상이 보수의 어떤 괴멸에 의해서 조금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 크게 지금 이제 힘을 실지 않고 국민의당에서 오히려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김능구 대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저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안심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부분이? 지금 응답으로는 20, 30대가 꼭 투표하겠다가 8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 당일날 그렇게 될 거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선거하기 전에 꼭 투표하겠다고 적극 투표 의향을 밝힌 분들이 투표장에 막상 가는 확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20, 30대가 이렇게 높은 투표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 투표율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투표율은 우리 편이다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50대 이상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안철수 후보 경우에 50대 이상이 투표 의향이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지금 사실은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후보라고 하는 사람도 2명이나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완주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과연 이 사람들을 찍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안철수 후보를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투표로 당일로 다가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거라고요. 정리가 될 때 이번에는 예컨대 50대 이상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 중에 이번에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찍자라고 하는 게 바람이 불면 이분들도 다 요즘은 모바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양쪽 후보에게 모두 다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저 투표율 조사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 특징이 있는 역대 대선 최초로 사전 투표제가 실시됩니다. 지난 총선이나 여러 재보선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전 투표로서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갔었거든요. 영향이.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젊은 층들이 사전 투표에 의해서 투표율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 잠깐 좀 여쭤볼게요. 대선 전에 연휴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 주죠. 그렇습니까? 뭐 아마 이 관광업계에서는 그동안 이 사드 보복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번 그 5월 초에 거의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8일, 9일 정도까지 매우깁니다. 이렇게 되더군요. 그 연휴를 특수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다 포함해서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5월 9일 대선에 투표율 저조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예컨대 이게 투표일이 그 연휴 앞부분에 있다 그러면 투표를 하고 가세요가 되는데 이게 뭐 연휴의 끝물쯤에 이렇게 투표율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겨서 오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확실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두 번째 토론 전쟁이 벌어집니다. 5명의 대선 주자들 오후부터는 이제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태세인데 자, 김능구 대표님 보면 5번의 토론회 중에서 초반에 유권자들도 많이 보고 집중되는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지난 1차 그 토론회에 대해서 뭐 좋았다 나빴다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 스탠딩 토론회이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할 것도 같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번 토론회가 아마 시청률 자체는 그러니까 뭐 속칭 말하는
후보들의 내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오늘 하는 것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또 스탠딩 자유 토론이거든요. 예. 후보 간에 서로 이렇게 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흥미진진하게 아마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청률 20%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래서 이번 지켜봐야죠, TV 토론이 예. 상당히 중요하다. 예. 왜냐면 특히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굉장히 신경을 갖다가 곤두서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TV 토론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1차 토론에 양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좀 경직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이번 토론에서는 상당히 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고 박사님, 네. 역대 우리 한국의 대선 TV 토론 이런 형식은 처음 있었던 이런 것 형식이 같아요. 처음입니다. 원고 없이 예. 이렇게 서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그야말로 아무것도 원고 없이 한다는 것. 네. 근데 이제야 좀 제대로 된 TV 토론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제야. 사실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TV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 감흥하기 쉬운 그런 그 매체적 특성이 있기 예.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TV 앞에 앉아서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후보가 나하고 얘기한다라고 느끼면서 보게 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토론에 아마 많이 몰입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말 한마디 또는 그 제스처 하나, 그다음에 TV 토론이나 TV에 낯선 분들은 되게 이 카메라 워크를 할 때 좀 눈이 그걸 따라가는 예.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 좀 불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정책이나 어떤 어젠다에 비해서는 그거는 작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정서적 감흥의 어떤 시스템에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 후보가 이야기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디테일에 좀 세심하게 신경 써야만 될 토론의 형식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들 서서 하는데 두 후보가 막 열띤한 그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3명의 후보가 지켜봐야 되는데 예. 무의식 중에 왜 짝발 짚는다 그러죠. 그런 식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 뭐 우리 PD나 이 방송사에서 그런 모습들은 가급적 안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대목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국민들이 진지한 토론보다는 그 한 장면 때문에 네. 뭔가 호감이 호감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2시간 120분 동안 국민들 한가운데 서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준비하고 실제로 생방송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이 홍준표 후보는 어제 토론회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토론회는 별도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동안 머릿속에 들은 것 같고 합니다. 하는데 지도자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나는 그건 철학입니다. 저번엔 10분 만에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2분밖에 안 줬잖아요. 2분밖에 안 줬는데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을 대폭 줄이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성국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행동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미지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부터 오후 일정은 다 비워놓은 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충분한 아마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어떤 스타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돼 있겠죠. 예.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거사를 앞두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번 1차 토론을 면밀하게 아마 캠프에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TV 토론에 임할 건데 크게 보면은 아마 지난번에 붙였던 이 공방전이 이번에 그대로 다시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안보 문제라든지 적폐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어서 이번에는 복지 공약을 후보들이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예. 복지가 자칫 잘못하면 파퓰리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재원 문제,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후보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넘나들면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 자기가 설사 어떤 부분을 놓쳤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수 있습니까? 우리 TV 토론이 맨 처음 시작된 게 95년 서울시장 선거인데 네. 그때 TV 토론 자체는 박찬정 후보가 제일 잘했어요. 조선 후보가 오히려 수치 이런 부분에 좀 어두웠고 하지만 조선 후보 하는 것이 더 진정감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그 국민들이 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데 개의치 않고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정책을 갖다가 국민과 대화를 나눈다. 이런 컨셉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